이번 시간부터는 이단원 방정식과 부등식 세 번째 세부 챕터입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배우실 건데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2차 방정식까지 배우셨죠? 근데 앞에서 인수분해를 배우실 때 3차식과 4차식의 인수분해를 배우셨습니다. 3차식과 4차식을 합해서 무슨 식이라 불렀었죠? 그죠? 고차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방정식이 되냐면 고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에요. 자, 그 대표적인 방법이 뭐다? 인수분해거든요. 그래서 앞에 배웠던 인수분해를 정확하게 복습을 한 다음에 이 단원을 같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세 번째 세부 챕터죠. 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조선 산서인 목사진산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수학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상님 좋았겠다. 지금 이런 어려운 수학을 안 배워서. 그런데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요, 굉장히 발달된 수학이 있었대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부피가 1억 2,878만 7,625자인 정육면체가 있대요. 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자, 한 모서리 길이가 도대체 얼마인가 이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현재 상식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정육면체의 부피 내는 그 공식이 한 모서리 길이의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자, 이때는 그럼 세제곱을 했을 때 이 부피 1억 2,800만이 되는 이걸 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럼 이거는 몇 차 방정식이 되냐면 바로 3차 방정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산학자인 경선징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이 이 한 모서리 길이가 500 더하기 5여서 505임을 구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505의 세제곱이 뭐가 되겠어요? 자, 여기 주어진 1억 2,878만 7,625다 라고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는 도형들이 색깔이 좀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큰 게 그 한 모서리 길이가 500인 정육면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여기는 세로 길이가 5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505, 555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가 다양한 직육면체들을 합했더니 자, 뭐가 된다? 바로 정육면체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거 몇 개? 한 개, 이거 몇 개? 세 개, 이거 몇 개? 세 개, 한 개를 딱 붙이니까 요 길이가 요 부피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것을 전개한 것이 바로 뭐다? 505의 세제곱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1억 2,878만 7,625다라고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수학이 발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어떤 것을 세 번 곱했더니 이 수가 됐네요. 자, 그럼 요걸 만족한 x는 바로 이 3차 방정식이 뭐다?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큰 수보다는 간단한 수를 가지고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 학습은 다음 다항식을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음 1차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2차 부등식도 배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답게 첫 번째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양한 부등식을 배우기 위해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부등식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둘 다 그러면 몇 차식이죠? 3차식이죠. 그리고 문자가 몇 개다? 한 개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고차식의 인수분해였어요. 자, 방법이 순서가 딱 정해져 있죠? 자, 어떻게 풀었습니까? 그렇죠. 인수정리를 이용한 조립제법 이렇게 됐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는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을 뭐라 둔다? 바로 px라고 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0이 되는 알파를 구했었죠. 자, 얼마 대입하면 될까요? 그래서 후보는 1의 약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중에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는 뭐를 대입하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3,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니까 딱 뭐 나온다? 0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알파가 뭐다? 바로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립제법 바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개수를 떼내면 1, 3, 3, 1 이렇게 되겠고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1 내려오고요. 자,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2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얼마다? 1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서 우리가 0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x 플러스 1하고요. 여기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요거는 그럼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1에 자 x 플러스 1에 뭐가 된다? 제곱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x 플러스 1에 뭐다? 세제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요거는 딱 보는 순간에 뭐다? 세제곱 공식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이용해서 또 풀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고차식의 인수분해의 기본은 뭐냐면
인수정리의 조립제법이거든요. 그래서 알파를 찾아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2번은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죠. 자, 그러면 알파가 될 후보는 바로 6의 약수인 1, 2, 3, 6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자, 무려 8개 하나 되죠. 그래서 그 중에 후보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 하면 될까요? 근데 이것도 좀 쉽네요. 자, 왜냐면 이거 px라고 두는 순간에요. 자, 우리가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1, 4, 1 빼기 6 하면 얼마다? 0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알파가 1로 좀 쉽게 나오네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이렇게 됩니다. 1, 4, 1, 마이너스 6에다가, 자, 우리가 알파가 1이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하겠습니다. 그럼 1이고요. 자, 곱하면 1, 자, 더하면 5, 곱하면 5, 더하면 6, 곱하면 얼마다? 6이 돼서 딱 나누어 떨어지죠. 자, 그래서 요 식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라는 또 인수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x-1에 그 다음 여기 인수분해하면, 자, 더해서 5 곱해서 6 되는 수는 2하고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 는 0 붙이면 여기 뭐가 되냐면 3차 방정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5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뭐다? 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복습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2번, 자, 1차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자, 차수가 전부 다 몇 차다? 1차인 거 맞죠? 여기 좀 쉬운 문제고,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인데, 2번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괄호부터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두 문제의 공통점은요, 자, x가 있는 항은, 즉, 미지수가 있는 항은 좌변에 두시고요, 상수항은 어디로? 우변으로 이항하면 된다라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신 겁니다. 자, 그래서 동료항 계산하시면 뭐가 된다? 그죠? x가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바로 1차 부등식 푸시오. 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푸시오란 말은 결론은 뭘 구하라? 해를 구하는데 부등식은 일반적으로 범위로 나오죠. 그래서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시면 됩니다. 2번은 괄호 푸셔야겠죠? 괄호 풀어주시면 3x-6이 되고요. 거기다 5x를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상수항 이항 시킬게요. 자, 그러면 3x에서 5x를 빼야 되고, 상수항 이항 되면 6 됩니다. 자, 3x에서 5x를 빼면요. 그죠? 마이너스 2x가 돼서 6이 되는데, 자, 뭐로 나눠주죠? 그쵸? 우리가 마이너스 2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뭐가 되죠?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부등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등식의 성질이 뭐였냐면, 똑같은 수를 양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해도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고요. 곱셈에서도 양수로 곱하고 나눌 때는 안 변해요. 자, 그런데 음수로 곱하고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지요. 네, 그게 바로 부등식의 성질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1차 부등식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작다가 크다로 바뀐 다음에 6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부등식은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뭐 하나 더 해야 될까요? 예, 바로 수직선 위에 나타낼 실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9가 여기서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9보다 뭐다? 크거나 같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9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채워 넣는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요. 자, 크다? 그럼 어느 쪽이다? 오른쪽. 자, 그래서 여기는 부등호가 오므러지는 방향하고요. 여기는 화살표 방향이 일치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그럼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마이너스 3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비워줍니다. 그래서 흰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돼요? 크다네요. 그러면 크면 역시 어느 쪽이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등식은 이게 부등호를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 위에 나타낸다?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1차 부등식 중에서도 연립 부등식을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2차 부등식까지 배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1차 부등식을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뒤에 부분도 다양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준비 학습을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중에서 첫 번째 챕터인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무슨 방정식이라고 소개해드렸죠? 고차 방정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요, 간단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풀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두 학생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때 남학생이 물으면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2차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은요.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자, 곱해서 0이 되기 때문에 요게 0이거나 요게 0인 경우가 되기 때문에 x는 1 또는 뭐다 x는 2가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남학생처럼 이게 3개 자 곱해져 있어요. 이게 3차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몇 차 방정식이 되냐면 3차 방정식이 되는데 요거 그는 뭘까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곱해서 우리가 0이란 말은 요거 또는 요거 0 또는 요거 0 또는 요거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아마 풀면 이렇게 될 겁니다. x는 1 또는 x는 뭐다? 2 또는 뭐다? x는 3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3차 방정식은 우리 해가 몇 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두 문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뭐 했죠? 좌변을 인수분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근해 공식이 있기 때문에 풀이 방법이 두 가지라고 하면 9차 방정식에서는 근해 공식을 배우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오직 하나네. 뭐죠? 바로 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우셨던 인수분해를 잘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항식 px가 x에 대한 3차식, 4차식일 때,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과 부등식은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좌변으로 모두 이항하면 우변은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px가 3차식과 4차식이 되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수학자 카르다노라는 분이 계신데요. 자, 이분이 3차 방정식 일반적인 해법을 완성하셨대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3차는 1차 곱하기 2차로 우리가 고친 다음에 우리 2차식은 인수분해 하는 거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3차식도 우리가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3차 이상의 방정식을 푸는 것은 당연히 쉽지가 않죠. 자, 근데 뭐를 이용한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하면 그 해를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바탕으로 해서 고차 방정식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푸는 과정인데요.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라고 합니다. 여기 친절하게 단계가 다 있네. 자, 근데 이 두 문제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둘 다 인수분해가 좀 쉽게 됩니다. 그래서 3차식과 4차식이긴 한데 차수를 확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1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통인수를 먼저 묶어내셔야 되죠. 자, 뭐가 공통인수죠? 그렇죠. 여기 보면 x가 공통인수입니다. 그래서 x로 묶어내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 돼요. 그래서 2차식만 되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2차식의 인수분해를 열심히 배웠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인수분해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더해서 4 곱해서 3이 되는 수는요, 뭡니까? 그죠? 1하고 뭐가 되냐면 우리가 3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x는 0 또는 뭐가 되겠어요? 얘가 0이 되는 값은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값은 뭐다? x는 뭐다?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3차, 4차 방정식 풀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은 선생님 4차식인데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항은둥인데 공통으로 자, 뭐다? x제곱이 있죠. 그래서 뭐로 묶었다? x제곱으로 묶었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 x제곱 마이너스 9만 남습니다. 그러면 9는 뭐의 제곱이죠? 3의 제곱이죠. 그래서 합차 공식에서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럼 이거 풀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이 0이 되는데요. 이때는 무슨 근을 가지게 된다? 중근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4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가 나오냐면 4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는 뭐다? x 플러스 3이 0이 되는 x는 마이너스 3. 자, 그리고 x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x는 뭐다? 3 이렇게 두 개에서 총 몇 개다? 4개의 근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푸는 과정에서는 자, 뭘 해야 된다? 그죠?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입니다. 자,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처럼 쉽게 인수분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네요. 그래서 이거는 3차식과 4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은 뭐로 푸는 걸까요? 항이 두 개네. 자, 이거는 뭐냐면 바로 공식으로 푸는 부분입니다. 자, 뭐가 힌트였죠? 바로 8입니다. 자, 물론 요것을 우리가 인수정리에 이용한 조립제법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자, 근데 공식이 눈에 들어온다면 좀 더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뭔 소리냐? 자, 8이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요거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인수분해하는 그런 꼴입니다. 자, 인수분해 공식 불러보실까요? 자, a 플러스 b의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x가 a이고, 자, 2가 뭐다? b가 되는 꼴입니다. 그러면 좌변을 인수분해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2에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이게 0이 되는 값 얼마다?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두 개는 뭐냐면 얘가 0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무슨 공식?
자, 암산으로 인수분해 안 되지요? 그러면 어디에? 근해 공식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는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하나는 하나가 아니 두 개죠. 자, 그러면 근해 공식 쓰시면 자, 봅시다. 짝수 공식 쓰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앞단에서 배웠던 뭐다? 그죠? 바로 허수를 나타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3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은 무슨 식? 4차식 중에서도 복 2차식. 자,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4제곱 자체가 제곱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복 2차식이라고 한다고 배우셨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x제곱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t라고 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자, t라 두시면 x제곱의 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5는 0이기 때문에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나와요. 자, 인수분해 됩니까? 되지요? 더해서 4 곱해서 마이너스 5기 때문에 이거는 t 마이너스 1하고요. t 플러스 5로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t가 뭡니까? x제곱이죠. 자, 2으로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5는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가 0이 되는 걸 풀어야겠죠. 그럼 x는 뭐가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로 푸시면 되겠고요. 야, 요걸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해가 없는데요? 아닙니다. 앞에서 뭘 배우셨죠? 복소수. 그래서 이거 무조건 푸셔야 돼요. 자,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y 이렇게 푸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4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해가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치환한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바로 고차 방정식을 푸는 키포인트입니다. 복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예제를 바탕으로 해서 비슷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에는 모두 4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4개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딱 보는 순간에 뭐 해야 된다? 인수분해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자, 어떻게 할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27 같은 경우가 3의 세제곱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공식을 쓰셔야 되냐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공식 한번 불러보실까요? 자, a 마이너스 b에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인수분해 하시게 됩니다. x 마이너스 3에 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9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게 뭐다? 0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럼 답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는 자, 여기 x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x는 3이 나옵니다. 자,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또 하나는 다른 두 개는 2차 방정식의 근이겠죠. 자, 그러면 무슨 공식? 그죠? 근의 공식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x는 자, 불러보겠습니다. 2의 2분의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9 마이너스 4h 그러면 4구 얼마가 되냐면 36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풀어주시면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자 9에서 36 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27이 나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7이 나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뒤에 i로 이렇게 뽑아줍니다. 자, 또 하나 자 루트 27은 어떻게 되죠? 자, 바로 양수의 제곱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3루트 3으로 고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루트 27이 뭐로 바뀌게 되냐면 바로 3루트 3으로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은 뭐가 되냐면 x는 3 자, 또는 뭐다? x는 뭐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3i가 바로 답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2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은 이게 눈에 좀 들어오시나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가 되냐면 바로 8입니다. 그럼 8은 뭐의 세제곱이다? 2의 세제곱이죠. 자, 그럼 이건 뭘 할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더하기 3a 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a 마이너스 b의 전체 세제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걸 이용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에 해당되는 게 뭐다? X일 것 같고요. 자, B에 해당되는 게 뭐다? 바로 2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살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A가 X였기 때문에 X제곱이 되고요.
3a 제곱 b죠. 자, 그러면 b가 얼마가 되냐면 2가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2 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 더하기 3 곱하기 a. 자, a가 x고요. 자, 그 다음에 뭐다? b의 제곱이죠. 그러면 2의 제곱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2의 제곱 4, 3, 4 얼마다? 12x. 딱 맞아 떨어지네. 그래서 바로 이 폼은 무슨 꼴이 되냐면 이 형태에 맞아가지고요. 바로 a-b의 세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x-2의 전체보다 x-2의 전체 세제곱은 0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이거는 드디어 완전 세제곱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자,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답은 어떻게 될까요? x는 뭐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근이 아니고 몇 중근이다? 3중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는 뭐다? 인수분해를 좀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 다음 3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4차식이 나왔네요.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16이 뭐의 4제곱이다? 2의 4제곱이야. 자, 그래서 이거 푸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방정식은요, 모든 사항을 뭐다? 좌변으로 이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살펴봐야 될 게 여기는 16이 2의 4제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제곱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인수분해가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하고요.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의 제곱이 얼마죠? 그죠? 2의 제곱이 얼마가 되냐면 둘 다 4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4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x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또 하나. 자, x제곱 더하기 4가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죠? x제곱은 마이너스 4가 돼서요. 이거 풀어주시면 우리가 바로 뭐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슨 i? 2i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4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해가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4번 살펴볼까요? 딱 보는 순간에 뭐 해야 되는 문제죠? 치환.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4차 방정식이긴 한데 눈에 좀 공통이 보입니다. 자, 뭐를 치환을 할까요? 자, 이 부분 치환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요, x제곱 마이너스 2x를 뭐라고 한다? 그죠? 우리 책대로 대문자 x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x-3 곱하기 x-4 빼기 2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것이 x제곱. 자, 더하면 마이너스 7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12가 나와요. 자, 근데 우리가 2를 뺐기 때문에 여기 나온 식은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더해서 마이너스 7 곱해서 10이 되는 것도 얼마다? 그렇죠. x 마이너스 2하고요. x 마이너스 5로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앞에서 바로 대문자 x가 x제곱 마이너스 2x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주죠. 환원.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수분해는 여기까지 보통 합니다. 맞습니까? 예, 보통 인수분해는 유리수 범위까지 보통 인수분해 하거든요. 근데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무슨 수 범위까지? 복소수 범위까지 우리가 해를 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둘 다 우리가 암산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넣어주시면 되냐면 근해 공식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근해 공식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가 0이 되는 경우는 그죠? a분의 그럼 1분의 자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바로 3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또는 자, 그다음 여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역시 짝수 공식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a분의 자 1분의 자 그러면 분모 생략.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여기는 플러스 5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치환을 해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 뭐가 중요하다? 인수분해. 그래서 이 단원이 좀 힘든 친구들은요 1단원에 돌아가서 인수분해를 충분히 익힌 다음에 다시 하시면은 좀 쉽게 느껴질 겁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수학영양 기르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학영양 기르기는요. 자, 3차 방정식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요렇게 하자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온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영어 알파벳의 W하고 비슷하죠. 요거는 그리스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요. 오메가라고 읽어요. 우리 저기 신발 상표 보면은 이렇게 프로스펙스 그 상표가 이거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 주시는 것이 바로 뭐라고 읽는다고요? 오메가라고 있습니다. 근데 오메가가요, 요것도 오메가거든요. 우리 과학 시간 오음이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대문자, 얘는 뭐다? 소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도 대문자, 소문자 있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x세제곱은 1의 한 혹은 오메가라고 하자고 했는데요. 자, 3차 방정식이가 해가 몇 개가 나올까요? 자,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1이 이항이 되면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자, 1은 1의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이걸 인수분해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x-1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하나는 x는 1이라는 실근이 나오고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허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상윤이하고 혜영이가 우리가 쭉 하고 있는데요. 자, 두 학생의 혜영이 말이 옳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자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상윤이가 우리가 설명한 거 뭐냐면 방정식이 오메가를 대입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당연하냐면 이게 분명히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면 바로 근이거든요. 그러면 근이 뭐냐면 요 값을 대입을 했을 때 요 등식이 성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x에다가 다 오메가를 대입하면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혜영이는 뭐라고 했냐면 그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라고 물어본 겁니다. 맞죠 이것도? 왜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실제로 오메가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방정식의 근이 오메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는 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 문제를 다양하게 풀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문제가 바로 몇 번이냐면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특히 거듭 제곱에서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어떤 거였습니까? 자, i도 4제곱 아니고 얼마나 1이었죠. 그래서 이게 주기가 되듯이 여기서도 3번 곱하면 1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차수를 뭐 할 수 있다? 줄여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오메가 제곱이고요.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인데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다? 1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바로 뭐가 되냐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하고 같아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요것도 값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디서 나와 있느냐? 자, 혜영이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고 했죠? 자, 그럼 요거를 살짝 이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식을 어떻게 변형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2번 살펴볼게요. 자, 1 플러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한 다음에, 자, 어디까지 계산을 했다? 그죠? 오메가 제곱 한 다음에 오메가 9제곱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보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돼요. 한번 다 써볼게요. 다 써본다기보다 몇 개만 더 써볼게요. 자, 제가 몇 개를 더 쓸까요? 3개만 더 쓸 겁니다. 왜 3개만 더 쓸 거냐면, 바로 규칙을 보기 위해서. 자, 그럼 살펴볼게요. 그럼 여기를 딱 바꿀 건데요. 자,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가 될까요? 자, 오메가 세제곱은 바로 여기가 바로 1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자, 오메가 4제곱은 방금 했었어요. 자, 오메가 4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세제곱에다 오메가를 곱한 거기 때문에 오메가가 되는 것이고요. 오메가 6제곱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오메가 뭐다? 제곱하고 같아집니다. 자, 오메가 5제곱이죠. 이거 잘못 썼다. 왜냐면 순서대로 나가야 되니까. 맞지요? 자, 그래서 오메가 5제곱은 세제곱 곱하기 제곱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이 돼요. 그랬더니 잘 보세요. 우리 i하고 좀 비슷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 결론은 뭐다? 3의 배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6제곱은 역시 얼마가 된다? 1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제곱은 오메가, 그 다음에 8제곱은 얼마가 된다? 우리가 바로 오메가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메가 9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얘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 맞죠? 네, 자, 그러면은 남는 건 얼마다? 자, 1만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얼마가 되냐면, 자,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다? 1.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문제집을 보시면, 자,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개수가 실수인 경우는, 2차 방정식의 근은 무슨 근으로 존재한다? 켤레 복소수로 존재한다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한 근이 오메가면 다른 한 근은 당연히 뭐다? 오메가 바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가 된다?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 되는 거 맞죠? 네. 자, 그럼 이때는 바로 딱 보는 순간에 그럼 뭐다? 근과 개수의 관계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추가, 여기서는 없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를 더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근과 개수의 관계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a분의 b. 자, 그러면 얼마다? 그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두 근의 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a분의 c. 그럼 얼마다? 1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 문제가 지금 없습니다만, 우리가 뒤에 단원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다양한 자습서 문제집에는 이거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차 방정식에서 개수가 뭐일 때 실수일 때는 2차 방정식에서 반드시 켤레근으로 가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근이 오메가면 오메가 바가 다른 한 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여기는 4개의 식 보이시죠? 요 4개의 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대로 정리해서 그 문제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제 2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2번은 자, 다음 방정식 여기 푸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 방정식입니다. 자, 몇 차 방정식이다? 3차 방정식. 자, 그리고 2번은 뭐다? 4차 방정식이죠. 자,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자, 뭐를 이용해서 인수 정리를 이용한 조립제법을 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파가 될 후보는 뭐가 되냐면 3의 약수가 1, 3이죠. 그래서 1, 3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요 4개 중에서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딱 보니까 좀 쉽네요. 자, 뭐다? 자, 바로 좌변에 있는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3을 뭐라 둔다? px라 두죠. 자, 그래서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저기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값을 빨리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좀 쉬워요. 자, 뭐 대입할까요? 자, 1 대입할까요? 1 더하기 3 빼기 7 더하기 3 하면 이게 바로 뭐가 나온다? 0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바로 우리가 조립제법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 3, 마이너스 7, 3 떼고요. 자, 그 다음 알파가 1입니다. 자, 계산하겠습니다. 자, 1 내려오고요. 곱합니다. 자, 더하면 4, 곱하면 4, 더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나와. 그래서 여기 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 식은 어떻게 되냐면, 자, 결론은 x-1 하고요. x제곱 플러스 3의, x제곱 플러스 뭐다? 4x. 자, 몫을 봐야 되죠.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요거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답은요. 자, x-1이 0이기 때문에 x는 1 하나 나오고요. 자, 가운데 있는 2차 식을 우리가 인수분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근의 공식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럼 짝수 공식에 넣어야겠네요. 자, 그럼 x는 뭐가 되냐면 a분의 자, 1 생략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자, 4입니다. 마이너스 ac 그럼 더하기 3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부분 얼마가 나오냐면 우리가 4 더하기 3을 하면 얼마가 나온다? 바로 7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수정리를 이용한 다음에 조립제법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2번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4차 방정식, 고차식 인수분해할 때 제가 좀 주의해야 될 거 알려드렸죠. 기억 안 나시나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도 일단은 뭘 하셔야 되냐면, 색깔 다른 걸로 그리겠습니다. 자, x 4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더하기 5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을 일단 뭐라 두자? 그죠? 똑같이 px라 두는 거 맞아요. 자, 그럼 알파를 구해야 되는데, 알파의 후보는 10의 약수입니다. 1, 2, 5, 10.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도 바로 알파 후보가 되죠. 자, 근데 빨리 스캔해가지고 대입해 봅시다. 얼마면 될까요? 2면 될까요? 2면. 자, 2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P2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P 하면 자, 16 마이너스 8, 3, 2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곱하면 4, 5 얼마다?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 딱 마이너스 36이 나오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뭐가 나온다? 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쉬워졌다. 자, 그러면 바로 조립제법 들어가겠습니다. 1, 자,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죠. 다행히 2라는 알파를 쉽게 구했습니다. 자, 알파 그러면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1, 자, 곱하면요, 2, 자, 더합니다. 마이너스 1, 곱합니다. 마이너스 2, 더하면
3 곱하면 6 더하면 5 곱하면 10. 다행히 나머지 0이죠. 그럼 우리가 구한 알파가 2가 맞아요. 자, 근데 4차식에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다시 조립제법을 하셔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뭐가 알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살짝 뭐를 QX를 이렇게 3차식으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 둔다고요? QX라 둬요. 둔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다시 뭘 구해준다? 알파를 구하는 게 좀 쉽습니다. 자, 이때 뭐 대입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대입하는 것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Q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5. 딱 0 나오죠, 그죠? 이때는 뭐가 되냐면 또 다른 알파는 뭐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식에서 주의점. 자, 어떻게? 반드시 몫을 뭐라? QX라 두시고요. 3차식에 대해서 다시 알파 구하셔야 됩니다. 자, 내려옵니다. 1, 자, 곱합니다.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2고요. 곱하면 2고요. 더하면 5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구한 두 번째 알파도 맞네요. 그래서 뭐가 답이냐면 바로 마이너스 1이 알파입니다.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 하시면요.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집니다. 자, 또 하나. 자, 2차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확실히 4차식이기 때문에 좀 풀이가 길죠? 자, 그러면 이거 풉시다. 자, 그러면 답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또 첫 번째 x는 2. 자,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바로 요 방정식의 근이 되겠죠. 자, 역시 우리가 짝수 공식에 넣어주시면 a분의, 자, 이런 생략, b-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뭐다? 4가 됩니다. 자, 루트 마이너스 3이 어떻게 되죠? 그죠? 요건 i로 뽑히고요. 자, 루트 4는 얼마다? 바로 2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풀면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몇 개가 나온다? 우리가 바로 4개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자, 바로 1번의 답은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의 답은 뭐가 되냐면 방금 구했듯이 이렇게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2 또는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i 딱 답이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고차 방정식을 풀이는 고차식 인수분해를 통해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뭐다? 조립제법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겠죠, 그죠?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제 2번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에도 여기 두 문제네요. 1번은 3차 방정식, 2번은 4차 방정식. 자, 4차 방정식 좀 조심히 하셔야겠죠. 자, 인수정리한 조립제법입니다. 자, 알파 찾으러 가볼까요? 자, 얼마면 되겠습니까? 자, 일단 알파 후보는 2의 약수 1, 2 중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포함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그리고 좌변을 우리가 px라고 놓는 순간에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얼마면 되겠습니까? 얼마면 되겠니? 예전에 드라마 대사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1 대입하면 1 빼기 4 더하기 1 더하기 2가 딱 얼마다? 4 빼기 4니까 0이 나오죠. 그래서 알파가 좀 쉽게 나왔습니다. 자, 2단계. 자, 조립제법 하셔야겠죠. 자, 그럼 1, 마이너스 4, 1, 2, 그리고 빼시고요. 자, 1로 조립제법 하겠습니다. 그럼 1, 자, 더합니다. 마이너스 3, 곱합니다. 마이너스 3,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2. 우리가 구한 알파 맞네요. 자, 그럼 요거 이거 식으로 나타내면 x-1에 x제곱 마이너스 3x-1은 0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자, 1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두 개는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암산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어디다 넣어야 되죠? 근의 공식. 자, 바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의 2분의, 자, 2분의, 자, 그러면 b 마이너스 b,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4 곱하기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얼마다? 8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17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로 3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4차 방정식은 3차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단계가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연습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좌변인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을 우리가 뭐라고 두자? 일단 px라고 둘 겁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항이 많긴 하네. 근데 알파 구하기 좀 쉬워요. 얼마 대입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얼마를 대입하시면 되냐면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역시 마찬가지 1을 대입하시면 바로 1 더하기 1 빼기 6 더하기 1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러면은 양수 다 더하면 6이 되고요. 6에서 6 빼면 얼마가 나오는데 0이 나오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1번도 알파는 1, 2번도 알파도 얼마다? 1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조립제법 해야 됩니다. 자, 1, 마이너스 6, 1, 3 이렇게 되겠고, 자, 1로 조립제법 할게요. 자, 1, 자, 곱하면 1, 자, 더하면 2, 자, 곱하면 2, 더합니다. 마이너스 4, 곱합니다. 마이너스 4, 더합니다. 마이너스 3, 저 곱합니다. 마이너스 4, 더하면 0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알파가 맞습니다. 하지만 4차식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자, 지금 1차로 조립제법을 했기 때문에 몫이 몇 차식이다? 3차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또 다른 알파를 구하기가 힘들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몫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로 알파를 구하시면 돼요. 자, 근데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3의 우리가 약수가 1, 3이니까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중에서 대입하셔야 되는데, 빨리 암산해 보세요. 1 대입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해도 안 되네요. 3 대입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한번 대입해 보냐면 마이너스 3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7이고요.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인데 2가 있으니까 18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12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딱 되네. 자, 30 빼기 30이니까 얼마다? 0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알파는 뭐가 되냐면 바로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 내려옵니다. 자, 곱하면 마이너스 3, 자,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3,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얼마다? 3이 돼서 우리가 구한 알파 역시 맞네요. 자,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일단은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요.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가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2차식은 뭐가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구하시면은 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x는 1 또는 자, 여기 0이 되면 x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바로 근의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풀어주시면 자, 2분의 어떻게 되겠어요? b 마이너스 b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1 더하기 4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1 더하기 4이기 때문에 얼마다? 그렇죠?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가 나오냐면 4개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두 문제의 공통점은 우리가 인수정리한 조립제법을 푸는 거기 때문에 알파 구하고 조립제법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4차식의 경우는요 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립제법을 계속 하되 몫을 몇 차식으로? 3차식으로 살짝 둔 다음에 다시 알파를 구해서 대입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거 연습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차 방정식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생활 문제인 문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택배회사의 상자 A면요. 여기가 A거든요. 자, 밑면의 가로, 세로, 길 각각 30, 20, 20이라고 하네요. 자, 이때 이 모서리를 각각 같은 길이만큼 늘린대요. 그래서 부피가 몇 배다? 3배인 상자 B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몇 센티미터 늘려야 하는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이 부분이 테이프인지 모르고요. 이게 파져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테이프 발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딱 뭐다? 직육면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직육면체라고 했으면 덜 헷갈렸을 건데 상자니까 제가 너무 어렵게 본 것 같아요. 이 직육면체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상자 A 부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시면 되는 것이 바로 뭐다? 상자 A입니다. 그럼 요거의 몇 배? 3배인데 늘렸죠? 그럼 우리가 활용 문제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바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늘어난 모서리의 길이를 뭐라고 하자? 그죠? X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늘려볼게요. 그러면 30에서 X만큼 늘렸대. 자, 그리고 20에서 X만큼 늘렸대요. 다시 20에서 X만큼 늘렸대요. 자, 그래서 곱한 부피가 여기 있는 30 곱하기 20 곱하기 20 곱하기 요거의 몇 배? 자, 3배가 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문제상에서 늘렸다고 했기 때문에 있는 것에서 늘린 것 뒤에 적었을 뿐이죠. 그래서 이거 식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x가 앞에 적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x 플러스 30에 x 플러스 20에 x 플러스 20에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뒤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방정식은 모든 항을 어디로? 좌변으로 이항하셔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30 곱하기 20 곱하기 20은 0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이거 전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공식이 필요하죠? 살짝 복습해보면, 자, 이 공식이 우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보죠. 외우고 있어야 되는 공식입니다. 자, 불러보시면, x 세제곱에요. a 더하기 b 더하기 cx 제곱에다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x에다가 우리가 a, b, c를 우리가 더해주는 식이었어요. 자, a가 30, b가 20, c가 20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요거를 전개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x 세제곱에, 자, 더할게요. 자, 30, 20, 20 더하면 얼마죠? 7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AB 하면 얼마죠? 30 곱하기 20 하면은 600. 자, 그 다음에 B 곱하기 C 하면 20 곱하기 20입니다. 400. C 곱하기 A입니다. 20 곱하기 30 하면 역시 얼마다? 600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자, 30 곱하기 20 곱하기 20이 필요하고요. 3 곱하기 30 곱하기 20 곱하기 20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돼요. 자, 일단은 x 세제곱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차항 계수가 70x가 됩니다. 그 다음에 1차항 계수는 600, 400, 600을 다시면 얼마가 되냐면 1600이네요. 그죠? 그러면 1600x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0 곱하기 20 곱하기 20 하면 얼마가 되냐면 얼마죠? 0, 3개, 그럼 3인 6, 6이 얼마다? 12, 12,000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12,000에서 여기 3배 하면 얼마죠? 36,000이죠. 맞아요? 그럼 36,000이니까, 자, 빼면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24,00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수도 크다. 그죠? 자, 이것도 보면 3차 방정식이니까 뭘 구할까요? 알파. 자, 그럼 알파 묻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가 좌변에 있는 x 세제곱 더하기 70x 제곱 플러스 1600x 마이너스 24,000을 뭐라 둔다? 픽스라 둬요. 제가 웃은 이유가요. 너무 수가 커서. 자, 요거는 뭘 대입하면 될까요? 알파 구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은 24,000의 약수가 너무 많아요.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10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10 대입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1000이 나와요. 10의 세제곱. 자, 10의 제곱은 100이거든요. 그러면 70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7000이 나와요. 그리고 1600에다가 우리가 10을 곱하면 얼마가 나냐면 16000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3개를 더하면 24,000이 나와요. 그래서 딱 뭐가 나온다? 0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알파 찾았네. 얼마다? 바로 1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 70, 1600,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000 해가지고 조립제법 한번 해볼게요. 자, 10입니다. 1, 자, 곱하면 10, 더하면 80, 자, 곱하면 800, 더하면 얼마다? 2,400이고요. 10을 곱하면 24,000이 나와서 딱 얼마다? 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요. x-10에 x제곱 더하기 80x 더하기 24,000, 2,400은 얼마다? 0이 나오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실근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얼마가 나오냐면 자, 바로 1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10cm 밖에 안 들렸는데 근데 여기 원래 30, 20, 20이니까 10도 굉장히 크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몇 배가 되냐면 바로 3배가 돼요. 그래서 이때 몇 cm 늘려야 된다? 답은 10cm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수학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특히 여기 가로, 세로, 높이 3개의 요소가 나올 때는 몇 차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3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도 한번 잘 풀어놓길 바랍니다.